그들이 뭘 안다고 사우디 왕립대학 건축학과 노라의 말이 캠퍼스에 올려 퍼졌습니다. 그로부터 단 3개월 만에 그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우디 리야드의 31조 원 지하철 프로젝트가 한 여학생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기적 같은 이야기. AI 기술로 무장한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중동의 미래를 어떻게 재설계했는지 그 충격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킹사우드 여자대학교에서 도시설계학을 공부하는 3학년 노라입니다. 제 꿈은 어릴 때부터 리야드의 모습을 바꾸는 건축가가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대대로 건축가 집안이라 저도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됐죠.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캠퍼스 벤치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는데 친구 파티마가 흥분해서 달려왔어요. 노라, 들었어. 우리 대학 근처에 새 지하철역이 다음 주에 개통된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걸 타야 하는데? 파티마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나 당연히 타봐야지. 한국 기술로 만든 최첨단 지하철이라고. 한국. 그 나라가 뭘 안다고 우리 리야드에 지하철을 만든데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냥 우리처럼 택시 타면 되는데 왜 굳이 지하철을 타? 파티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노라, 내 사촌이 한국에서 3년간 유학했어. 그 나라 기술력은 정말 대단하대. 게다가 택시로는 이 도시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없잖아. 그래, 석이 넘치는 우리나라의 일본이나 미국이 지하철 만들었다면 믿을 수 있겠지. 근데 한국이라니. 아시아 어딘가에 그런 나라가 만든 거를 어떻게 믿어? 파티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노라, 넌 정말 편견이 심해.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IT 강국이고 서울 지하철은 세계 최고 수준이래. 내 사촌이 그랬어. 그래서 뭐? 우리가 그걸 차보라고? 위험하지 않을까? 우리 사막 지질에 맞게 제대로 만들었을까?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어요. 주변 학생들이 쳐다보는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친구와 이렇게 크게 다툰 적은 처음이었어요. 알았어. 넌 정말 고집이 세구나. 내가 그렇게 자신 있으면 혼자 타봐. 난 택시가 편해. 마지막 말을 내뱉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파티마는 실망한 투성으로 말했어요. 노라,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직접 타보기 전엔 절대 이해 못할 거야. 저는 그녀를 지로한 채 걸어갔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맴돌았죠. 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냥 기차일 뿐이잖아. 이틀 후 중요한 건축 컨퍼런스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학교 측에서 보내주는 셔틀버스를 탔겠지만 그날은 갑자기 셔틀이 취소되었어요. 컨퍼런스에서 제가 발표할 순서가 있었기에 어떻게든 가야 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8시 15분. 컨퍼런스는 9시에 시작. 택시를 잡으려고 했지만 아침 러시아어라 택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초조하게 주변을 둘러보는데 문득 지하철역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이, 어쩔 수 없지. 긴장된 마음으로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입구는 마치 미래에서 온 우주선 같았어요. 반짝이는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 그리고 초렌지 라인이라고 쓰인 글자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시원한 냉기가 저를 감쌌어요. 바깥은 40도에 육박하는 더위였지만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쾌적했습니다. 자동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놀랍도록 깨끗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큼집 하나 없는 벽면,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표를 사지 갈팡질팡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젯밤 고집 때문에 파티마에게 제대로 물어보지 않은 것이 후회됐습니다. 그때 검은 유니폼을 입은 영무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킹사우드 대학교 국제 컨퍼런스 센터까지 가고 싶은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왼쪽 벽에 줄지어 있는 기계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자동 발권기에서 목적지를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자동 발권기 앞에 서자 선명한 터치스크린이 저를 반겼습니다. 아랍어와 영어로 된 메뉴 중에서 목적지 선택을 눌렀어요. 화면에 리야드 전체 지하철 노선도가 나타났고 오렌지 라인을 따라 대학교역을 찾아 터치했습니다. 요금이 표시되고 결제를 마치자 작은 플라스틱 카드가 나왔어요. 작은 성취감과 함께 카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역무원의 안내에 따라 개찰구로 향했습니다. 카드를 대자 문이 부드럽게 열렸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더 깊숙이 내려갔어요. 플랫폼에 도착하니 더욱 넓은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천장은 부드러운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공간을 따뜻하게 비쳤어요. 양쪽 벽에는 대형 스크린이 있어 열차 도착 시간과 다양한 정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노란 안전선이 그어져 있고 선로 쪽에는 투명한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이런 시설은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았어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남성대, 전통 복장을 한 노인대, 그리고 저처럼 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익숙하게 자신의 위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디지털 안내판에 열차 도착 1분 전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멀리서 은색 열차가 빠르게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놀랍게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열차가 정확히 플랫폼 선에 맞춰 멈췄고 스크린 도어와 열차 문이 동시에 열렸어요. 사람들이 질서 있게 타고 내리는 동안 잠시 망설이다 용기를 내어 탑승했습니다. 열차 내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웠어요. 부드러운 가죽 의자, 넓은 통로, 깨끗한 바닥, 그리고 천장에는 역을 알려주는 디지털 노선도가 있었습니다. 맞은편 벽에는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고 그 옆에는 한국 기업 로고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놀랍게도 움직임이 너무 부드러워서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창밖으로는 어두운 터널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객차 안에 설치된 화면에서는 리야드 도시 소식과 날씨 정보가 나오고 있었어요.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파티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무지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 역은 킹사우드 국제 컨퍼런스 센터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고 열차가 감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확인하니 8시 40분. 아직 발표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었어요.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역에서 나와 컨퍼런스 센터로 걸어가면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이 만든 지하철을 무시했는데 방금 경험한 것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그 깨끗함, 정확함, 효율성 모두 놀라웠습니다. 컨퍼런스 센터에 도착해보니 파티마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발표 자료를 준비하며 어제의 말다툼과 오늘 아침의 경험을 곱씹었습니다. 발표가 성공적으로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용기를 모아 파티마에게 다가갔어요. 그녀는 카페테리아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경계하는 듯 했어요. 물론이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말을 꺼냈어요. 저기, 오늘 아침에 지하철 탔어. 셔틀이 취소돼서 어쩔 수 없었는데 파티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어땠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 깨끗하고 빠르고 모든 것이 완벽했어.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습니다. 내가 틀렸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했던 것 같아.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 파티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괜찮아. 솔직히 난 내가 절대 안 탈 줄 알았어.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니 기뻐. 있잖아, 진짜 더 알고 싶어졌어. 그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시간 있어? 같이 한번 더 타볼래? 파티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다른 노선도 보여줄게. 각 노선마다 특징이 다르거든. 근데 잠깐, 그 전에 내 건축 블로그 한번 볼래? 지난달에 한국 건축에 대한 특집을 올렸거든. 너 블로그 운영해? 처음 알았어. 파티마가 노트북을 돌려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국경 없는 건축이라는 제목의 블로그였어요. 깔끔한 디자인과 전문적인 분석이 놀라웠습니다. 단면부터 시작했어. 주로 세계 각국의 건축과 도시 설계에 대해 글을 써. 이건 서울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야. 한국의 자하 하디드라 불리는 건축가가 설계했대. 화면 속 건물은 미래에서 온 듯한 곡선형 구조물이었습니다. 블로그에는 구조, 디자인 철학, 도시와의 조화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와, 이런 걸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대단해 파티마. 고마워. 이번 달 주제는 사막 기부에서의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이야. 내가 경험한 리야드 메트로가 완벽한 사례일 것 같은데 같이 자료 모아볼래?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고 방과 후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렬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역 입구의 시원한 그늘이 우리를 반겼어요. 이번에는 아침과 달리 여유롭게 역 안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 정말 다르네.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아침에는 정신없이 급하게 왔어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 파티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설명보다 경험이 중요하니까. 역사 내부는 마치 첨단 예술관처럼 설계되어 있었어요.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곡선형 기둥들, 세밀하게 디자인된 조명 시스템,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아랍 전통 문양과 현대적 요소의 조화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파티마는 벽면에 설치된 대형 터치스크린 지도 앞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이건 전체 노선도야.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오렌지 라인이고 총 6개의 노선이 리야드 전체를 연결하고 있어. 화면을 터치하자 노선이 확대되면서 역의 정보가 나타났습니다. 파티마가 자신있게 여러 기능을 설명해 주었어요. 역 주변 지도, 환승 정보, 심지어 각 출구별 연결 시설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플랫폼 가장자리에 설치된 투명한 벽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스크린도어라고 해. 선로에 사람이 빠지는 걸 방지하는 안전장치야. 서울 지하철에서 먼저 도입했대. 차오이. 한국 수도 말이야? 맞아. 거기 지하철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 여기 리야드 메트로도 그걸 본따서 만들었대. 우리는 다른 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블루 라인 열차에 올랐습니다. 이번 열차는 오렌지 라인보다 더 넓었고 창문도 더 커서 찬밥 풍경을 더 잘 볼 수 있었어요. 일부 구간은 지상으로 올라와 도시의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열차 내 전광판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주도한 리야드 메트로는 총 6개 노선, 85개 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 도시철도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무인 운영 시스템과 지열 냉방 기술은 전 세계 도시 철도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열 냉방,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더운 리야드에서 어떻게 지열을 이용해 냉던을 할 수 있는 건지요? 파티마가 설명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은 온도가 일정하대. 그 차이를 이용해서 냉각 시스템을 만든 거야? 덕분에 전력 소비를 30%나 줄일 수 있대. 열차가 환승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했고 그곳에는 작은 전시 공간이 있었어요. 리야드 메트로
비전과 현실이라는 제목의 패널이 눈에 띄었습니다. 여기 좀 봐의 파치마가 하나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것은 건설 중인 지하철 현장 사진이었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기술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저 사람들이 실제로 이걸 만든 사람들이야, 파치마가 말했습니다. 그들이 5년 동안 사막 한가운데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거야? 사진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의 모습이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철로를 놓은 것이 아니라 리야드의 미래를 디자인한 것이었습니다. 아랍의 극심한 더위, 언어와 문화의 차이, 기술적 난관들. 그들이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이 산산되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갖게 된 거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대. 그런데 교육과 기술에 투자해서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발전했어. 지금은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건설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래. 우리는 다시 열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 넓은 도로, 그리고 사막의 모래가 어우러진 도시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눈에는 도시가 다르게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다닐 때는 보지 못했던 도시의 새로운 모습,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느껴졌습니다. 열차가 한 역에 멈췄을 때 창밖으로 거대한 건설 현장이 보였어요. 새로운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저기 발 파치마가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은 모두 메트로가 생긴 후에 계획된 거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혈관이자 뼈대였어요. 그것이 변하면 도시 전체가 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우리 학교에 한국인 교환학생 온 거 알아? 파치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니, 몰랐어. 언제부터 있었는데? 이번 학기부터. 서연이라고 여자애야. 내 룸메이트의 수업에 같이 있대. 한국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한대. 한국인 학생이라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그녀를 통해 한국과 한국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야? 조용하지만 똑똑하대. 영어도 잘하고 항상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리야드의 건물들을 3D로 모델링한대. 우리 도시설계학과 과제 발표 때 얘기해볼래? 그녀가 우리 팀에 합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 정말 좋을 것 같아. 열차가 우리 집 근처 역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노선을 타고 도시를 둘러본 후였어요. 내리면서 파치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고마워. 진짜 많이 배웠어. 파치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거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모르는 것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역을 나오면서 머릿속에는 여전히 열차 안에서 보았던 메이드 인 커리어라는 문구가 맴돌았습니다. 이제는 그 문구가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어떤 진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우디 여학생과 한국 기술의 만남, 이제 진짜 반전이 시작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도시 설계 이론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벽면에는 리야드 도시 계획, 현재와 미래라는 슬라이드가 띄어져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교수님이 간단히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과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과제는 조별로 진행할 거예요. 주제는 리야드의 대중교통이 도시 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단순히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을 함께 분석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겁니다.
교실 안이 술렁이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작은 대화가 오갔어요. 교수님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해달라고 신호하셨습니다. 각 조는 3명씩 구성할게요. 다양한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조를 나누었습니다. 스크린에 조 편성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목록을 훑어보다가 제 이름을 발견했어요. 노라 알파 아들, 하나 알카타니, 그리고 서연박. 한국 이름이었습니다. 파치마가 말했던 그 조한 학생이 분명했어요. 주간을 둘러보았고 교실 뒤쪽에서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단정한 검은 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수줍은 미소를 지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동안 제 옆자리에 앉았던 하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난 하나야. 너랑 같은 조가 됐네? 노라야. 반가워. 우리 바에서 본 적 있어? 하나는 활발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그녀는 바로 교실 뒤쪽으로 걸어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내가 서연이지? 우리가 같은 조야? 난 하나고 이쪽은 노라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긴장한 모습으로 아랍어로 말했어요. 안나인. 아나 서연.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입니다. 아랍 발음이 서툴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희가 웃자 그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영어로 해도 괜찮아 하나가 말했습니다. 더 편하지 않을까? 서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랍어는 아직 배우는 중이에요. 우리는 함께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과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영어는 유창했고 말하는 방식이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맑고 뚜렷했으며 이야기할 때마다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어요. 처음 보는 한국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연, 한국에서는 어떤 공부를 했어? 궁금증이 생겨 물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어요.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도시 설계에 관심이 많고 AI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이 전공이에요. 하나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그럼 이번 과제의 딱이네. 넌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해 잘 알겠구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특히 서울은 대중교통이 매우 발달했어요. 지하철, 버스, 택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죠. 서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리야드 메트로 프로젝트에 잠시 참여했어요. 제가 AI 전공이라 자동관제 시스템 개발 인턴으로 있었거든요. 놀라움에 입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내가 직접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거야? 서연이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년에 6개월 동안 인턴으로 일했어요. 주로 AI 기반 열차 자동 운행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했죠. 김 박사님이 저의 멘토셨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감탄했던 그 기술의 배후에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연결고리가 있다니 신기했어요. 그럼 너는 이 기술에 대해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거네? 서연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이해하고 있어요. 특히 AI 관제 시스템이 어떻게 사막 환경에 최적화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과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제 계획을 세우기 위해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동안 서연에게 더 많은 질문을 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거야? 특별한 이유가 있어? 서연이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석유도 없고 천연자원도 제한적이죠. 그래서 사람과 기술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대중교통은 서울이 너무 복잡해서 반드시 필요했죠. 한국 전쟁부 제로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술 강국이 됐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기술력만으로 이런 성과를 이룬 것이 놀라웠어요. 우리 사우디는 석유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석원에 도착한 우리는 조용한 스터디룸을 찾아 들어갔어요. 서연은 태블릿을 열어 3D 모델링 파일 몇 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리야드 전체 지하철 네트워크를 3D로 모델링한 거예요. 지상 건물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시뮬레이션도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모델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도시 전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도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하나가 감탄했습니다. 와, 이거 대박이다. 이거를 우리 발초에 쓸 수 있을까? 소연이 밝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면 리야드 메트로의 AI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VR로 체험할 수 있는 간단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추정을 지었습니다. 이 과제는 분명 특별한 것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리야드 메트로 기술 전시관에 도착했습니다. 킹 압둘라 금융지구 한가운데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리야드의 미래를 위한 기술이라는 문구가 아랍어와 영어로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시원한 공기가 우리를 반겼어요. 로비는 넓고 개방적이었으며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이어지는 대형 디지털 스크린에는 리야드 메트로의 모든 노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각 열차의 현재 위치가 움직이는 점으로 나타나 있었고 역마다 승객 수와 혼잡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실제 관제 시스템의 일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연이 설명했습니다. 실제 관제 센터에서는 모든 열차와 역을 이렇게 모니터링하죠. 접수대에서 입장권을 받아 전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시관은 생각보다 훨씬 컸고 여러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메트로의 핵심 기술들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자동 운행 시스템, 지열을 활용한 친환경 냉방 기술, 사막의 모래와 먼지를 막는 특수 밀폐 시스템,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계까지. 특히 눈길을 끈 것은 AI 관제 시스템을 소개하는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저기 봐, 소연이 갑자기 가리켰습니다. 스크린에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여성 엔지니어가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서연, 이게 너야? 하나가 놀라서 물었어요. 서연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프로젝트 마지막에 홍보 영상을 찍었어요. 제가 개발에 참여한 AI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화면 속 서연은 자신감 있게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AI는 날씨, 시간대, 특별 행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열차 운행을 최적화합니다. 특히 사막의 모래폭풍이나 극심한 더위 같은 특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는 서연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단순한 교환학생이 아니라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직접 기여한 전문가였습니다. 전시관을 나와 카페에 앉았을 때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거야? 서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서울대 AI 연구실에서 교통 최적화 알고리즘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교수님의 추천으로 인턴십 기회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죠. 왜고 그것도 사우디에서 일한다는 게 생소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값진 경험이었어요. 힘들지 않았어? 하나가 물었습니다. 물론 힘든 점도 많았어요. 언어 장벽, 다른 문화, 여성 엔지니어로서의 도전. 하지만 사우디 동료들이 정말 잘 도와줬어요. 우리가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죠.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참조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리야드 메트로의 진정한 가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준비했습니다. 서연의 전문 지식과 하나의 소셜미디어 감각,
그리고 제 도시 설계 지식이 합쳐져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졌어요. 발표 당일 교수님과 학생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특히 서연이 준비한 VR 시뮬레이션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교수님은 우리의 발표가 끝난 후 특별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 분석은 처음 봤네요. 특히 문화적 교류가 기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서연이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저기, 한국에서 서울대가 주최하는 국제 스마트 시티 컨퍼런스가 다음 달에 열려요. 우리의 이 연구를 발전시켜 거기에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하나와 저는 흥분해서 동의했습니다. 사실 해외 컨퍼런스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기회가 생기다니 놀라웠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울 방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리야드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막 환경에서의 스마트 교통 시스템, 문화적 교류를 통한 기술 혁신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제출했고 놀랍게도 발표자로 선정되었어요. 서연은 서울에서 우리를 안내해주겠다고 약속했고 하나는 소셜미디어에 우리의 여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심으로 기대하게 되었어요. 리야드 메트로를 처음 탔던 그날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새삼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기술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빚어낸 결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 기술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항상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기 위해 매일 오후 6시에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해외 반응 사연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